우리가 단전호흡이라고 그러면 왜곡되고 이질어지고 비틀어진 언어와 문화가 많습니다. 단전호흡을 옳게 알고 있는 사람은 0.1%밖에 안 됩니다. 더 과장해서 더 나쁘게 말하면 몇 명 안 될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단전호흡의 1인자처럼 얘기합니다. 우선 첫 번째, 단전호흡을 왜 하냐 그러면 축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축기가 뭐냐 그러면 이게 저축축이라고 합니다. 저축, 은행에 돈 넣듯이. 우리 몸이 은행의 근고인데 기라고 하는 놈, 기가 이제 우주 에너지입니다. 이 기라고 하는 놈을 우리 몸에 저축하듯이 차곡차곡 기를 이렇게 쌓아놓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단전호흡이. 오래 죽을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축이 아니라 이거는 건축입니다. 축기라고 하는 건. 그건 무슨 얘기냐면 단전호흡이란 세포가 이렇습니다. 세포가 살로 되어서 빈틈이 없습니다. 그럼 빈틈이 없으면 우주 에너지가 유입이 되거나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빈틈이 없으니까 못 당깁니다. 그럼 이거를 건축을 하든지 이게 토목공사를 해서 이렇게 떡으로 되어 있는 세포를 이렇게 엽니다. 이거를 물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세포를 분자화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로 기가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는 기의 로드를 만드는 게 이게 단전호흡입니다. 그게 축기입니다. 기를 쌓아놓는 게 축기가 아닙니다. 기를 쌓아놓는 게 단전호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간입니다. 얼갈이가 아닙니다. 얼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굉장히 점잖은 사람입니다. 점잖은데도 불구하고 이거 모르는 사람을 얼간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 모르면 몸을 상할 수가 있습니다. 몸 좋게 하자고 하는 단전호흡을 이것 때문에 몸 상하게 하고 그 사유의 출발을 아주 더럽게 만듭니다. 기는 모거나 쌓는 게 아닙니다. 기의 유통로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게 단전호흡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썰을 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썰이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상단전, 이렇게 중단전, 요 배꼽 밑에 한 8cm 밑에 하단전이 있습니다. 하단전에 연단을 만든다고 그럽니다. 연단. 그 연금술이라고 하는 게 서양에서 1000년 전에 연금술인데 그때 동양에서는 연단술이라는 게 이제 유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상하게 문화적으로는 이게 두 바퀴처럼 함께 굴러갑니다. 서양에서 그 실존주의 철학을 할 때 이쪽 우리나라에서는 또 실학이 유행합니다. 실존주의 철학하고 실학이 유행을 합니다. 서구에서 연금술이 유행할 때 이쪽 동양에서는 특히 중국에서는 연단술이 유행합니다. 그래서 임금도 그 연단술에 현혹되어서 그때 연단을 만드는 게 원료가 납입니다. 그래서 중국 어떤 황제가 연단이랍시고 납으로 된 거 먹고 납 중독으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단이라고 그러는 게 또 다른 사람들은 연단이라고 그러는 게 하단전에 무슨 이게 하단전의 공간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연단이라는 알 같은 게 생긴다고 굳세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단전에 연단이라는 알을 만드는 작업이 단전호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알이 뭐냐면 아까 축기라고 그랬죠. 저축할 때 기를 모으고 모아서
그걸 압축시키면 연단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믿습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개뿔 같은 얘기입니다. 하단전에 연단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하단전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단전에 혼이 있습니다. 이 하단전에 혼이 있습니다. 혼의 상태를 잘못 보고 연단이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유의 출발이 어마어마하게 잘못됐습니다. 단전호흡을 내밀하게 쭉 하면 세포가 수세미가 세포로 덮여 있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세미를 말리면 수세미의 실만 남습니다. 그러면 이 수세미가 살이 있는 건 세포고 수세미가 이렇게 실만 남은 거를 이제 저는 분자라고 생각합니다. 세포가 분자화되면 우리 세포가 단전호흡을 내밀하게 해서 우리 세포가 분자화가 되면 하단전에 내 혼이 있는 게 내 눈으로 보입니다. 그건 상당히 집중적이고 일상적이고 고단수의 작업이긴 한데 일단은 그렇게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하단전에 혼이 이렇게 내 혼이 앉아 있는 게 눈으로 보이는데 이거를 연단이라고 오해하는 겁니다. 연단을 만들 생각을 하니까 완성이 안 됩니다. 이거는 아주 사이비적인 생각입니다. 축기라고 하는 거는 이건 사이비 생각이고 저축을 하는 그 축기라고 생각하는 건 무식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단전호흡의 오해 큰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전호흡의 오해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기라고 하는 거를 허리띠 밑에 있어야 됩니다. 기가 허리띠 위에 있고 아래가 비면 환자입니다. 그래서 단전호흡은 모으는 것도 아니고 연단 만드는 것도 아니고 기를 밑으로 하강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맞는데 이게 웃기는 일부 사람들은 뇌호흡이라고 그래서 기를 올리는 것을 합니다. 기를 올리면 안 됩니다. 지금도 잠깐 설명했지만 기라고 하는 거는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화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화승, 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성질인데 이 기라고 하는 놈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사람의 몸이 이렇게 있으면 허리띠 밑에 있어야 됩니다. 기가. 근데 기가 화 같은 성질이라고 그러니까 기는 자꾸 올라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옛날 사람이 호흡을 경계선으로 해서 아래에는 기로 가득 차고 위는 텅 비어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뇌호흡을 한다는 건 이 배꼽 아래 있어야 좋은 그 기를 여기까지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건 거의가 자살행위입니다. 미칩니다.
정상이 안 됩니다. 단전호흡 하는 이유는 머리에 허리띠 위에 있는 기를 밑으로 내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뇌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끌어올려서 뇌로 올려보내는 겁니다. 이것도 무식한 호흡법입니다. 그래서 단전호흡의 오해, 제가 단전호흡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전호흡이 한눈에 한 번에 무슨 의미인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이래서 제가 단전호흡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오온을 알게 되면서, 아, 단전호흡이란 빛다리미로구나라고 알았습니다. 이 빛이 뭐냐면 생명이고 생명체고 생명력입니다. 빛이. 그 다음에 다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림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엿을 다리다, 한약을 다리다처럼 우리가 엿을 다리려고 그러면 원료를 넣고 큰 가마솥에 물을 부어가지고 밑에 화력을 조정해 가면서 가마솥에 물을 이만큼 붓고 여기다 불을 지펴서 물이 줄어들어서 엿이라고 하는 액기스가 요만큼 남을 때까지 다리고 졸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엿을 만들듯이 액기스화 시키는 겁니다. 액기스. 그 얘기는 생명력을 액기스화 시키는 겁니다. 생명력을 액기스화 시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현재 기가 허리띠 위로 올라간 사람들은 파장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세포가 원래 요만했었는데 요만한 세포에 이스트가 들어가 가지고 이만해졌습니다. 이거 허풍선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엿다리기처럼 빛을 액기스화 시킨다는 얘기는 이스트 때문에 이만해진 그 엿을 다려서 원래 요만한 에너지, 요만한 세포로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옷을 다리다가 있습니다. 옷을 다리다. 우리가 세탁을 해서 옷이 우글쭈글하면 아마 다리미로 다림질을 하죠. 안 그렇습니까? 한 번도 해본 적 없다고요? 그럼 세탁소 가서 구경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글쭈글한 그 옷을 열이 있는 다리미로 스팀을 팡팡 쏘면서 서너 번 왔다 갔다 하면 반듯해집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입니다. 생명체를 옷다리듯이 다림질을 합니다. 그러면 울리불리하던 생명체의 피부나 생각이나 살이나 껍데기들이 반듯해집니다. 그래서 다림이라는 말은 빛다림입니다. 빛을 다리는데, 다리는 의미가 엿을 고듯이 액기스화, 농축시키는 작업하고, 농축. 그 다음에 옷을 다리는 것처럼 반듯하게 만드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게 단전호흡입니다. 그래서 그 단전호흡의 의미는
애매하고 불분명해서 제가 우리말로 아름답고 명확하게 빗다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전호흡을 이제부터는 빗다림이라고 해야 합니다. 이 언어는 제가 특허를 낸 거니까 한 번 사용할 때마다 10원씩 이제 저한테 송금을 해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이래서 이제부터 단전호흡을 얘기를 시작할 때 단전호흡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빗다림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전호흡이라는 얘기와 빗다림이라는 얘기는 이퀄입니다. 여러분들 이거